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 겨울을 알리듯 하얀 눈송이가 사르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길순이는 저잣거리를 거닐다 포목점 앞에 멈추고는 고운 빛깔의 비단들이 주르륵 걸려있는 풍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죠. 그때 포목점 안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은 양반댁 아씨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는 눈부시게 부풀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은은한 파도처럼 출렁였고 저고리의 곡선은 고운 어깨와 자태를 더욱 곱게 빚어내고 있었죠. 분홍빛 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입은 아씨는 눈송이마저 장식처럼 어깨에 내려앉자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보였고, 붉은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받쳐 입은 아씨는 고요한 겨울의 달빛처럼 우아했답니다. 길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한 올 한 올 고운 비단이 모여 아씨들의 기품과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주는 세상에 가장 곱디고 온 빛깔이었죠. 나도 저런 한복을 만들어 보고 싶구나. 길순이는 저잣거리에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포목점 앞에 서서 한참을 옷감과 아씨들이 입고 나오는 새 한복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하늘의 먹구름이 짙게 억누르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을 뿌릴 듯 보였습니다. 또한 칼바람은 길순이의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을 얼게 했죠. 길순이는 눈이 더 사납게 내리기 전에 집에 가려고 부지런히 걸었답니다. 그때 앞에서 걷고 있던 할머니가 눈길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길순이는 빠르게 뛰어가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죠. 헌데 아까 저잣거리 포목점에서 봤던 할머니이었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길에서 이러고 계시면 큰일이 납니다. 내가 어지러워 그만 정신을 잠깐 놓은 듯하구나. 할머니는 길순이의 부축을 받고 일어났죠. 아이고, 젊은 처자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걸을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말게. 이제 정신이 맑아진 듯하니. 할머니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조금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걸음을 멈추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길순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할머니한테 달려가 팔을 잡아드렸죠. 할머니의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것이고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을 보니 눈보라가 칠 것 같네. 처자도 어서 가던 길 가시게. 할머니께서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신 모습을 봐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이대로 집에 가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으로 마음씨가 고운 처자이구먼. 헌데 집이 기억나지 않는다오. 할머니의 눈빛은 초조함과 막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순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니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가 생각이 났던 거죠. 할머니, 집 주변에 생각나시는 것이 없으신가요? 전혀 기억나지 않으니 어찌할꼬. 할머니,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저희 집으로 가셔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먼. 처자한테 미안해서 어찌하노. 길순이는 안절부절 못하는 할머니가 그리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외로이 지냈는데 할머니와 함께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좋기만 한걸요. 길순이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할머니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죠. 그렇게 길순이는 할머니와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 집이 많이 허름하지요. 집이 무엇이 중하겠느냐?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부자이면 되는 것이다. 길순이는 할머니가 내뱉은 말씀들이 주옥 같았습니다. 길순이는 할머니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방 안은 포근하고 따뜻했죠. 할머니는 품에 달려있던 향낭을 길순이한테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네. 아니, 이렇게 고운 향낭을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길순이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향낭의 정갈한 바느질을 꼼꼼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바느질이 고울 수가 있을까요? 할머니는 감탄하는 길순이를 보며 말했죠. 처자는 참으로 이상하군. 다른 처자들은 빛깔이 곱다거나 아니면 향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바느질이 곱다고 말을 하는데 말이다. 저는 바느질 작은 한 땀이 모여서 저고리가 되고 치마가 되고 그리고 향낭이 되고 한 개 한 땀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할머니는 길순이가 왕방울 눈을 초록초록 빛내며 향낭의 바느질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길순이를 보며 방안을 천천히 보았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방구석 한쪽에 멈췄고 무언가 만드는 듯 바느질감이 있었죠. 바느질을 하고 있었구먼. 그냥 남은 천 가지고 밥상보를 만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길순이의 바느질을 유심히 봤습니다. 길순이는 할머니가 쉴 수 있게 이불자리를 펴드리고는 밖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떡순아 주매가 마당으로 걸어오고 말했습니다. 길순아, 함께 들어가 노인네는 누구요? 집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듯하여 일단 모시고 왔지요. 웜에, 지금 정신이 있는겨, 없는겨? 집도 절도 없는 노인을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것이요? 내일이면 가족이 찾지 않을까요? 일이 착해서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것이요? 며칠 전에 건넌마을 삼식이네 치매 걸린 어머니 모시고 산에 버리고 왔다는 소문 못 들은겨? 그 말이 참말이에요? 할머니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남 걱정할 때요? 저 노인네도 가족이 버린 것이 분명하구먼. 설마요. 내일 할머니 모시고 집을 찾아볼게요. 떡순아 주매는 마음씨 착한 길순이가 걱정이 되어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순이는 눈 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가족이 할머니를 버렸다면 어떻게 하지? 너무 불쌍하잖아. 길순이는 방으로 들어가 주무시고 있는 할머니 옆에 앉아 이불을 올려 어깨를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편히 주무세요. 내일 가족을 찾아볼게요. 만약 가족이 할머니를 버렸다면 제가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길순이는 작은 호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놓으며 말했죠. 할머니는 눈을 감고 길순이의 말을 다 듣고 있었고 자신이 치매라 생각이 드니 삶이 허망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허나 길순이의 혼잣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할머니는 옆에서 자는 길순이 어깨에 이불을 올려주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온고울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길조차도 없어진 눈 오는 아침 할머니는 애써 집을 기억하려고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죠. 이를 어찌할꼬? 내가 치매라는 말인가? 내가 더 정신이 없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큰일이구나. 할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길순이를 깨웠습니다. 길순 처자, 일어나 보거라. 할머니, 편히 주무셨나요? 너무 편안하게 잘 잤구려, 길순 처자. 내가 아무래도 치매인 듯 하구려. 치매라고요? 집에 가는 길이 생각이 나지 않네. 생각나는 것은 내 어린 아들과 일찍 시집간 딸뿐이라네. 할머니는 가족에 대해 말을 하다가 멈추고 길순이가 자기 전에 바느질 해놓은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잠시만 처자,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옷감이 뜰 수 있다네. 그런 때에는 바늘을 한번 멈추고 실을 살짝 풀어주어야 하느니라. 실을 풀어요? 그래야 천이 숨을 쉴 수 있단다. 사람이 너무 조이면 숨이 막히듯 옷감도 바늘땀이 너무 조이면 그 결이 상해버리지. 한복은 단단함보다 여유 속에 아름다움이 피는 법이다네. 길순이는 할머니의 손끝을 따라가며 조심스럽게 실을 느슨하게 풀어주니
실한 올이 풀릴 때마다 천은 부드럽게 숨을 고르고 마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옳지, 바로 그거란다. 한복은 바느질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일이다. 입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옷도 제 빛깔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길순이는 할머니의 주옥 같은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옷이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는 말이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길순이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그 손끝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실을 다루는 움직임은 여전히 곱고 단단했답니다. 길순아, 언제나 잊지 말거라. 바느질의 끝은 실이 멈추는 곳이 아니라 정성이 닿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다. 길순이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보슬보슬 내리고 방 안에는 호롱불 아래 실이 반짝이며 따스하게 빛났죠. 잠시 후 밖에서 떡순아줌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누구신데 길순이의 집을 그리 기웃거리는 것이요? 누구를 찾고 있는데 이 집이 아닌가벼? 사내는 그렇게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길순이 집을 살폈는데 내가 잘 못 봤나? 아주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내가 잘못 본 것 같구먼. 그나저나 치매 노인을 모시고 살 것이요? 가족이 나타날 때까지만요. 가족이 버린 것이요. 아이고 세상 물정을 이리 몰라서 어쩔 것이요. 며칠의 시간이 지났고 길순이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호롱불을 켜고 바느질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바늘을 들었고 손끝은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죠. 바늘 끝이 천위를 오갈 때마다 길순이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복은 바느질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일이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여러 새벽이 지나고 마침내 길순이는 자신의 손으로 첫 번째 한복을 완성했습니다. 은은한 분홍빛 고름과 잔잔한 옥색 저고리,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고운 정성이 한 땀 한 땀 깃들어 있었죠. 할머니, 서툴지만 제 손으로 다 지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길순이의 손에서 옷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어루만지던 할머니의 눈가에 어느새 물기가 고였답니다. 실이 살아있구나. 바느질이 숨을 쉬고 있어. 타고난 솜씨구나.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렇고 말고 이 옷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구나. 옷이 부드럽게 웃고 있지 않느냐. 할머니는 고운 미소를 지으며 한복을 길순이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 것이 있다. 길순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쁜 한복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 소원을 이룬 것 같아요. 저런 한복 한 벌 만들고 나서 아주 장인이 된 것 같구나. 아직 멀었단다. 나도 잘은 모르지만 내 집에 머무는 동안 알려줄 것이다. 이번에는 두루마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아주 따뜻한 누비 두루마기 말이다. 하지만 제가 옷감 살 돈이 없어요. 자, 이것을 들고 가거라. 할머니의 금반지를 어찌 제가 팔 수 있겠어요? 이 반지는 나를 먹여주고 재워준 대가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 내 것이다.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면서 길순이의 손에 금반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길순이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창문 밖에는 하얀 눈이 포슬포슬 내려앉고 호롱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이어주었습니다. 길순이는 할머니의 금반지를 팔아 두루마기부터 바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머니한테 배웠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죠. 마을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길순아, 우리 꽃 구경 가자꾸나. 네, 할머니. 길순이는 할머니를 부축하고는 벚꽃, 개나리, 진달래, 목련 그리고 산수유가 가득한 마을 어귀를 걷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길순이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던 찰나.
어디선가 한 사내가 달려오더니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비트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팔을 놓아주시오. 아프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바늘 쌈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내 이놈, 내 손녀딸 팔을 놓지 못할까? 사내는 그제야 손을 풀며 숨을 헐떡이고 멍하니 소리치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죠. 할머니, 저 무열이에요.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예뻐하던 손자, 무열이요. 길순이는 잠시 사내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억울함, 후회, 진심이 뒤섞여 있었죠. 도련님, 지금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기억을 못하십니다. 치매라 하셨습니까? 그 말에 사내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커다란 사내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이자 할머니는 안쓰럽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젊은이, 너무 슬피 울지 말게. 할머니가 그리운 거라면 나를 할머니라 불러도 되네. 무열은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날 제가 곁에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시지 않았을 텐데. 무열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모실게요.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우리 집 놔두고 어디를 간다더냐? 길순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답니다. 도련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허나 강제로 모셔가시는 건 옳지 않아요. 제가 함께 가서 할머니께서 익숙해지실 때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무열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 해주신다면 큰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길순이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길순이는 어디를 가든 늘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른 새벽, 길순이가 잠에서 깨어보니 할머니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할머니, 어디 계셔요? 길순이는 불이 나게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찬 새벽 공기 속에 눈송이가 흩날리고 그 속에서 무열이 허겁지겁 뛰어나왔답니다. 길순낭자, 무슨 일이요?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요. 새벽부터 나가신 것 같아요. 무열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곧 안쪽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은 평소엔 굳게 닫혀 있던 안방 깊숙한 곳으로 이어진 문이었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은한 빛에 물든 방 안가득 고운 색의 비단과 바느질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그 사이에 앉아 실을 꿰고 있었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할머니,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손녀딸, 할미가 보이지 않아 이리 찾아온 것이냐? 이것들을 보거라. 할미가 손녀딸 다 줄 것이다. 길순이는 영문을 몰라 무열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열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죠. 길순낭자, 이 방은 할머니의 세상입니다. 할머니는 조선 최고의 한복장인 중 한 분이셨지요. 길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어쩐지 바느질 솜씨가 남다르시더니. 젊은 시절엔 궁중에 납품하던 분이셨습니다. 중전마마, 세자빈 대비마마의 옷을 직접 손수 지으셨지요. 하지만 무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재능을 시기하던 다른 장인이 그 옷을 훔쳐 도용하고 결국 모든 죄를 할머니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고신을 당하시고 세상과 멀어졌지요. 길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군요. 그래도 할머니께선 그 모든 걸 품으시고 계시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할머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원망이 아닌 오히려 평안한 미소가 피어올라 있었죠. 한복은 미움을 꿰매는 옷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잇는 옷이지. 그러니 미움이든 억울함이든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 말에 길순이와 무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눈시울만 붉혔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의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무열이는 길순이와 눈 내린 마당을 거닐면서 한숨을 쉬었죠. 도련님, 무슨 근심이 있으신가요? 그리 한숨을. 미안하오. 사실 내년에 궐에서 한복 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연을 하지요. 할머니도 그날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그곳에 모이는 장인들은 할머니들의 제자들입니다. 정말이십니까? 우리 어머니와 제 누님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셨지요. 허면 누님은요? 누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며 떠났지요. 할머니의 제자들이 가르침만 받고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길순이는 무열이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하네요. 할머니의 가르침만 받고 도망을 친 것이 아닙니까? 할머니의 가르침이 혹독하여 다 전수를 못 받고 도망을 간 것이지요. 할머니의 한복도 이제 끝입니다. 길순이는 무열의 말에 안타깝기만 했답니다. 그때 할머니는 웃으며 길순이를 불렀습니다. 내 손녀 딸아, 이리 오거라. 할머니는 길순낭자만 보이나 봅니다. 저를 손녀딸로 착각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길순이는 무열이를 보고 피식 웃고는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무열이는 할머니한테 뛰어가는 길순이의 뒷모습을 보고는 그리 어여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고운 처자이구나. 치매이신 할머니를 자신의 친할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대하니 말이다. 무열이의 마음속으로 연모하는 마음이 너울너울 들어가 살포시 앉기 시작을 했답니다. 한편 한양에서 알아주는 한복장인 수연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중전마마의 지시에 따라 한복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내년에 열리는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겠는가? 중전마마, 저보다 뛰어난 장인은 없지요.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자네의 스승이 있지 않는가? 중전은 수연이 스승을 밟고 한복 장인이 된 것을 알기에 항상 경계를 하며 수연을 상대했습니다. 제 스승님은 이제 치매로 더 이상 경연에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냐? 이제 수연을 따를 자가 없겠구나. 맞습니다. 그러니 중전마마께서 시키는 일은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중전은 수연을 곁눈으로 힐긋 보고는 말했죠. 허면 내년 경연대회에서 색다른 한복을 만들어다오. 어찌하여 내가 사가에 갈 때 입고만 나가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나와 비슷한 한복을 입고 다니는 부인들이 많은지. 나만 입을 수 있는 그런 한복을 만들어주면 내가 자네를 한복 제일의 장인으로 인정해주마. 중전마마, 정말이십니까? 제가 꼭 그리 만들겠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중전마마를 위해 만들 한복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허나 수연의 머리에서는 색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저잣거리에 나와 이것저것을 구경하며 새 한복의 소재로 사용할 것이 없는지 찾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때 포목점에서 나오는 길순이를 보게 되었죠. 아니, 저 한복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구나. 수연은 길순이한테 더 가까이 가서 한복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자네가 입고 있는 한복은 누가 만든 것이오? 제가 만들었습니다. 수연이는 길순이가 만들었다고 하니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죠. 수연은 가려는 길순이를 가로막고 길순이가 입고 있는 한복을 이리저리 봤답니다. 이보시오. 어찌 이리도 무례하다는 말입니까? 미안하오. 믿을 수 없어 그러는 것이오. 길순이도 수연이 입고 있는 한복을 꼼꼼히 보고는 생각했죠. 자네가 할머니를 배신한 제자이구나. 허면, 자네는 누구한테 한복을 배웠소?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배웠소. 난 갈 길이 바쁘니 그만 길을 막으시지요. 길순이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시오. 사람을 배신하고 잘 살 수 있는지. 수연은 걸어가는 길순이를 바라보며 옆에 있는 사내한테 말했습니다.
저 계집을 쫓아가거라. 분명 숨기는 것이 있을 것이다. 네 마님. 사내는 길순이의 눈을 피해 쫓아갔답니다. 길순이는 그것도 모른 채 할머니한테 배운 걸로 새로운 한복을 만들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거죠. 길순이는 마당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는 무열이와 함께 마당을 거닐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무엇을 사왔는지 보셔요. 이 비단으로 색다른 한복을 만들어 보려고요. 할머니는 길순이가 사온 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옷감 보는 눈이 할미보다 더 뛰어나구나. 어디 마음껏 만들어 보거라.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무열이와 길순이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죠. 허나 이 세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수연이가 보낸 사내였답니다. 저 할머니는 마님의 스승님이구나. 사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수연이한테 갔습니다. 마님, 그 여인의 스승은 그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복을 만들어 본다고 하더이다. 아주 발칙한 계집이구나. 나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며칠 후 수연은 사내의 안내를 받으며 길순이가 지내는 곳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돌담에서 몰래 훔쳐보고 있었죠. 마당으로 길순이가 고운 한복을 입고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어찌 이리 고운 한복을 만들 생각을 다 했을꼬. 우리 손녀딸 기특하구나. 참으로 곱습니다. 한복이 참으로 기품이 있고 귀해 보입니다. 길순이는 무열이의 칭찬에 그만 얼굴이 붉게 물들었죠. 무열이도 그런 길순이가 그리 곱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길순 낭자 부탁이 있어. 무엇인가요? 할머니 대신 한복 경연대회를 나가주시면 아니 되겠소? 제 실력으로 어찌 장인들과 경연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다. 길순이는 내 제자이고 그동안 가르친 제자들 중에 제일 솜씨가 뛰어나다. 무열이와 길순이는 정신이 돌아온 할머니의 말씀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돌아오신 건가요? 아이고, 내 손자 무열아. 할미가 못 알아보더라도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이리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 어서 내 방으로 들어오너라. 두 사람은 할머니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보던 수연은 이를 박박 갈고 있었죠. 저 계집이 경연대회에 나온다고? 그리고 당신의 제자라고? 내가 10년을 넘게 그리 열심히 배웠건만 나한테는 제자라는 소리 한 번을 안 해놓고 저 계집을 제자라고 인정을 하다니. 수연의 눈꼬리는 매섭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계집이 만들어 놓은 한복은 이제부터 내가 만든 한복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양 궁궐 안은 들썩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바느질 장인들이 모여 중전마마의 새 예복을 짓는 경연대회가 열렸기 때문이었죠.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는 앞으로 궁중의 옷을 납품할 수 있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길순이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참가했습니다. 비단을 펼칠 때마다 할머니의 손길이 함께 움직이는 듯했죠. 이 옷은 아름다움보다 입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진 옷이어야 해. 길순이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죠. 허나 경연장 한편에서 수연은 길순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미 길순이 만든 초벌 한복의 도안을 훔쳐 미리 비슷한 옷을 만들어 출품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길순이 부재 중일 때 그녀의 작업실에 몰래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저 비단 상자 속의 고름끈을 바꿔치기에 색이 번질 것이다. 그리고 옷감도 습기를 머금게 해두어라.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세상은 실력이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되는 법이지. 경연이 끝나기 며칠 전 길순이는 한복을 완성하고 마지막 고름을 매던 순간 비단이 이상하게 들러붙는 것이 아니겠어요. 실이 꼬이고 색이 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정성껏 지은 옷이 순식간에 얼룩이 되어버렸죠.
그 순간 길순이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누가 내 한복에 장난을 쳤구나. 길순이는 고개를 들어 수연이를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고개는 숙여져 있었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당신이구려. 길순이는 눈을 질끈 감고는 생각했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이 자리는 할머니를 대신하여 서 있는 것이야. 이 상황이면 할머니는 어떻게 했을까? 시간이 흘러도 길순이는 그 어떤 움직임도 없으니 중전이 상궁한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한복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냐? 잘은 모르겠으나 만들고 있는 한복에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저 아이의 한복이 내 마음에 들어 지켜보고 있었다. 중전은 곰곰이 생각하다 상궁한테 말했습니다. 자네가 은밀하게 알아보게 이 경연대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야. 네, 중전마마. 상궁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죠. 잠시 후 상궁이 중전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길순 처자의 한복에 장난을 쳤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발칙한 일을 했다는 것이냐? 지금 궁녀를 잡아놓았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을 할 것이다. 중전은 궁녀가 잡혀있는 밀실로 갔습니다. 너한테 시킨 사람이 누구더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협박을 당해 그리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내년의 가족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한복장인 수연마님이십니다. 이런 발칙한 것이 있나? 자신의 스승도 배신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자네는 길순이 처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주거라. 수연에게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해야 할 것이야. 네, 중전마마. 그날 밤 길순이는 망연자실을 하고 멍하게 밤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떻게 하지? 한복천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만들어 볼 텐데 할머니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때 상궁이 길순이를 불렀습니다. 길순 처자 자고 있소? 아닙니다. 들어오시지요. 나와 갈 곳이 있소. 길순이는 상궁을 쫓아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한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비단과 재료들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어찌 이곳에 저를? 중전마마께서 자네가 완성한 한복을 보고 싶어 하시네. 자네의 한복을 누가 망쳐놓았더군. 경연은 공평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새로운 한복을 만들 자신이 있다면 이곳의 재료를 사용해도 좋다네. 정말 감사합니다. 길순이는 생각지도 못한 희망이 생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순이는 남은 시간 단 이틀, 길순이는 잠도 자지 않고 한복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다른 장인들은 한복을 다 만들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길순이의 한복은 마무리하려면 아직도 멀었답니다. 수연은 길순이의 모습을 지켜보고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뭐지? 울면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복을 만들고 있잖아. 하지만 하는 꼴을 보니 완성은 못할 것 같구나. 수연은 피식 웃고는 자신의 우승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완성한 한복을 전시하고 중전마마의 선택만이 남았답니다. 한복장인들은 자신의 한복이 돋보이게 전시하기 바빴죠. 길순이도 자신이 만든 한복을 꺼내 자신의 자리에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길순이의 한복이 걸리자 모든 장인들이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길순이의 한복은 마치 겨울 속에서 피어난 봄빛 한 송이 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한복이었습니다. 수연은 길순이의 한복을 보는 순간 분노로 얼굴은 붉게 변해가고 있었죠. 그때 중전이 천천히 한복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길순이의 한복 앞에 서고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한복을 만들 수 있다니 이 한복을 만든 장인은 누구요? 길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중전 앞으로 갔습니다. 자네의 이름이 무엇이요? 길순이라 하옵니다.
참으로 한복이 곱구나. 단아하면서도 화려하고 기품이 흐른다. 중전마마의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니 황공하옵니다. 수연은 중전이 길순이의 한복을 마음에 들어하니 마음이 급해졌죠. 중전마마, 그자는 한복이 망가졌었습니다. 헌데 어찌하여 다른 한복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가져온 재료만 사용하여 한복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 자는해서는 안 되는 불법을 저지렸기에 저희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전마마는 수연의 말에 기가 막혔답니다. 장인 수연이 공평함을 논하는구려. 허면 궁녀를 협박하여 길순 처자의 한복을 망치게 한 짓은 공평한 것이냐? 아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상궁 데리고 오너라. 네, 중전마마. 상궁은 궁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궁녀는 고신으로 온몸에 피투성이었답니다. 수연, 지금도 모른다고 말할 것이냐? 중전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수연은 상궁한테 밀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고신을 당하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쫓겨났답니다. 잠시 후 한 노인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죠. 그는 바로 길순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치매로 잊었던 기억이 잠시 돌아온 상태였죠. 아니, 자네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자네를 찾았는지 아는가? 중전마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찾아도 나타나지 않더니 오늘은 어찌하여 이곳에 온 것이냐? 이 아이는 제 제자입니다. 제가 인정한 제자이지요. 지금까지 자네가 인정한 아이는 없었는데 나도 오늘 길순이의 한복을 보고 깜짝 놀랐다네. 역시 자네가 인정할 만하군. 중전과 할머니는 길순이를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길순이는 중전마마, 세자빈 그리고 대비마마 등등의 궐에 있는 여인 한복을 만드는 장인이 되었죠. 허나 무열이는 길순이가 바쁜 것이 좋으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무엇보다 길순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커져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저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장가는 내 혼자 하는 것이더냐? 여인도 만난 적 없는 아이가 장가라니. 우선 처녀를 데리고 오너라. 이곳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무열이의 말에 설마하는 표정을 짓고는 말했습니다. 길순이는 아니지? 그렇다 해도 절대 아니 된다. 왜 아니 된다 하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길순이는 옷에 혼을 불어넣는 때다. 그러니 지금은 절대 아니 된다. 무열은 고개를 떨어뜨렸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말없이 길순이 곁을 지키며 바느질하는 길순이의 등을 바라보았죠. 길순이의 손끝에 묻은 피, 잠 못 이루는 밤, 꿰매진 옷마다 담긴 정성을 보며 무열의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무열은 다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저 길순이가 바느질할 때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평생 곁에서 그 웃음을 지켜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고 앞으로 치매로 손주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하여 반대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열아, 길순이가 가는 길을 외조하며 너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길순이도 행복한 길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락하마. 다만 바느질처럼 천천히 정성으로 그 인연을 이어가거라. 그제야 무열은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보다 감사와 다짐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리하여 무열과 길순이는 바느질처럼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인연을 쌓아가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차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